웬만한 애들은 보내고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그냥 안락사 시키자고 데려오는 거라 막 아프고 이러면 다 저기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아니 불법이니까 안락사가. 아니 건강한 아이들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프거나 폐사했다 자연스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일본은 폐사했다고 하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우리가 어디서 또 맞출 만한 게 없을까? 시설할 곳으로 못 옮겨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해요. 먹더라도 놔야 돼 한 달간 어디다가 개집만 갖다 놓고 한 곳에서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데려오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모으면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생각이 약간 주둥이는 좀 우리가 염색을 좀 검은색으로 일단 2마리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저 말고는 우리끼리 나누는 카톡 누가 볼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난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뭐 슬기롭게 넘기면 될 것 같아. 난 혹시라도 누가 뭐 카톡을 좀 혹시 봤을까 싶어서 너무 떨리는 거야. 씨도 참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동물 보호소, 개 보호소를 했다고 한 사람인 거죠? 예, 동물 보호 단체, 이른바 그 케어라고 하는 동물 보호 단체인데 여기가 동물 구조 활동으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보호소. 이걸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믿고 뭐 후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내부에서 지금 폭로가 나온 거죠. 그 이 케어 대표 박소연 대표가 바로 그런 행동을 주도해서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안락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안락사를 해왔다. 지난 4년 동안 동물 250마리를 몰래 안락사 시켰다. 그리고 안락사를 시킬 때는 물론 이제 그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건이 있는데 그 무조건 다 법에 따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픈 개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는 건강한 그 동물까지 그러니까 멀쩡한 애들도 멀쩡한 동물까지 안락사를 시켰다는 주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관련 동물 단체들이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해서 사기 혐의, 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이렇게 지금 고발한다는 사건입니다.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양견도 전달했다는 분인데 그때 영상도 좀 한번 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밥에 곰팡이가 가득해. 굉장히 이 안에가 열악하고 비위생적이고 냄새에 환기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님. 하나, 둘. 이제 안락사율을 줄이려면 사실은 뭐 이런 번식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사지 않고 입양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조성돼야 되고 그다음에 끝까지 책임감 있게 기르기 위한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유기동물 또 그다음에 안락사율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토리라고요. 이 집권 초기에 청와대로 전달된 유기견을 뭐 직접 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서 그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청와대가 선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2002년도에 시작이 동물사랑실천협회라고 원래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서 뭘 표방했냐면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락사를 250마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데 한 2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걸 들어보세요. 장소가 없다. 얘들을 데려다 놓을,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데려다 놓을 장소가 없다. 20억 원 갖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렇게 구조한다고 개 농장 가서 구조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개들을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구조해오는 거는 홍보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 안락사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소연 저분이 예전에 뮤지컬 배우도 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거에 이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후원을 받으려면 저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또 개 구조 같은 것은 정말 보면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정도로 엄청나게 감동을 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놓고 데려와서 저걸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니까 아까 카톡 내용이나 대화 내용 그 녹취된 거 들으셨잖아요. 이거 밝히면 안 된다. 알면 안 된다. 누가 보게 될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는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안락사는요. 수의사가 해야 돼요.
수의사가 직접 집행해야 되고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아무나 말씀. 할 수 없어요. 네. 만약에 수의사 안 하고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뭐 조직에 있는 사람이 그냥 했다고 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네.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을 했는지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변호사, 이 고소를 하려고 하는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돈을 모금하면서 안락사가 없는 단체라는 걸 홍보했고 그 돈을 모금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박소연 대표의 저는 태도는 진실성을 의심받게 하는 태도다. 그리고 후원한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박 대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일단 사기 혐의를 거론을 하긴 하던데 돈 때문이었다라면 그런 혐의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기가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동물보호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면은 형사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킬 쉘터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그 공감해가지고 회원수가 케어가 회원수가 2만 명이 넘어요. 저도 놀랐는데 한 달에 들어오는 회비가 1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그 회원들이 왜 그 케어에게 돈을 주었겠습니까? 여기에 가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제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그 준하게 동물에 대한 그러한 그 아주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도 생긴 거고 사람들 의식도 높아진 건데 그런 의식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갖다가 1억 넘게 매달 1억 넘게 회비로만 그러니까 이거 더군다나 이제 박 대표가 보니까요 구조한 동물 수를 조작해가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벌금형을 받았던데 벌금형? 그런 전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누가 이런 그 박 대표의 그 케어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누가 여기에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후원을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기망을 하는 건데 박 대표가 뭐 기자회견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억울하다는 겁니까? 이제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부 이제 해명 취지가 좀 나왔습니다. 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유기견을 구조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유기견이 이제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이제 계속 관리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하는데 여러 사료비라든가 운영비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좀 해놨는데 그래도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앞서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회비만 1억 원이 되고 1년에 15억에서 20억 원. 그 회비만 나오겠습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들어가는 일정한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 경비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 금액인데 왜 그것을 어디에다 썼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또 회비와 관련되어서 이 직원의 이 비리 폭로도 있었는데 회비나 이런 것들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 감사까지 받아가면서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회비도 본인이 직접 대표가 관리를 했다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박 대표의 해명을 납득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당장 국민 앞에서 사죄를 하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인데 대표직에 대해서도 내려놓는다라는 사임한다라는 그런 말이 없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영리 단체 이사회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표가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구성을 해놓는 게 대부분인데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 결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이 진상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의혹이요. 개 농장하고 커넥션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용업자, 그러니까 개농장을 했던 사람이 그 현재 지금 케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의 그 관리인으로 계십니다. 개농장 했던 분이 관리인으로 계시고 제가 한번 현장에 취재 간 적이 있었는데요. 홍성보호사가 마을이랑 가깝거든요. 그 마을 가면 동네 사람들이 처음 묻는 게 개 사러 오셨냐, 저쪽 가면 개를 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동네 사람들은 보호소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개 많이 키우는 데가 있다라고 최근에도 알고 있고. 개를 개 파는 것을 떠나서 여부를 떠나서 거기가 아직도 거기서 강아지가 태어나고 있고 원래 태어나면 안 되거든요.
뭐 커넥션까지는 모르더라도 개 식용업자가 직원으로 있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케어라는 곳에서 개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홍성이 아마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명확하게 그분이 어떤 전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케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정신, 동물 보호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지금 개 장사를 했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개를 팔고 사고 했던 업자가 여기서 동물 보호소 소장을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저 셜록이라고 하는 기자가 말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그런 곳인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개사로 왔냐고 물어본다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고 하면 동네에서 그곳은 그냥 개를 사육해서 파는 곳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얼마나 그곳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물론 이건 커넥션이니까 아직 진실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동네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 셜록의 기자가 주장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곳은 정말 제대로 개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은 좀 해명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